회차 좀 불러드릴게요. 먼저 어디로 가주시냐면 회계부가소득교재 130페이지. 거기 130페이지에 거기 맨 위에 계정 과목별 2의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다 회차 적어주시는 거 자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냈다는 뜻이에요. 불러드릴게요. 회차. 자, 82회 2. 다 이론입니다. 88회 1. 95회 5. 97회 5. 103회 5. 109회 2. 다시 한번 82회 2, 88회 1, 95회 5, 97회 5, 103회 5, 109회 2. 그 다음에 131페이지. 맨 위에 주석 2번 보이세요? 출자 전환이라고 막 돼 있는 거. 두 개입니다, 두 개. 86회 1-4. 그 다음에 102회 1-3.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맨 아래 예제 4-1. 자기 주식. 얘가 출제 정말 많이 돼요. 자, 83회 1-2. 그 다음에 88회 1-1. 자, 그 다음에 90회 1-4. 자, 그 다음에 92회 1-2. 그 다음에 100회 1-4. 그 다음에 107회 1-1. 다시 한번 83회 1-2, 88회 1-1, 90회 1-4, 92회 1-2, 100회 1-4, 107회 1-1. 마지막 어디냐면 134. 134페이지로 갑니다. 자, 134페이지 맨 위에 예제 4-2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회차 불러드릴게요. 자, 87회 1-1. 그 다음에 102회 1-2. 그 다음에 103회 1-2. 그 다음에 108회 1-4. 다시 한번 87회 1-1, 102회 1-2, 103회 1-2, 108회 1-4. 자본은 대놓고 출제 진짜 많이 합니다. 이론이든 실기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짜증나는 거 위주로 잘 내요. 자, 여기 출자 전환이라는 거 해볼게요. 자, 출자 전환이 뭔지 설명 좀 여기. 자, 보시면 핵심되는 건 요 색깔 있는 거가 핵심이에요. 뭐냐면 출자 전환은 우리 출자가 주식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채무를 주식을 발행해서 갚는 걸 우리가 출자 전환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에서 주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채무를 갚았으니까 이제 채무자가 아닌 거고, 알죠?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주주가 되는 겁니다. 알죠? 그걸 우리가 출자 전환했다라고 불러요. 자, 보시죠, 여기. 자, 보실게요. 그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럼 이제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회사는 이제 채무가 없어지는 거고. 근데 내가 아까 채무자가 우리 회사 주주가 되는 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거죠. 난 채무가 없어지는 거고. 자,
보세요. 그럼 채무자, 우리 시험에서는 출자 전환은 채무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분계를 냅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하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채무가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없어지는 채무를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 적으시면 돼요. 문제에서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뭐가 증가해요? 자본금이 증가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우리 자본금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다시 쓰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죠. 그렇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이게 무조건 자본금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채무 면제 이익은 얘입니다.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떨 수가 있냐.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요. 액면 금액은 채무는 1,000원이 있어. 채무는 1,000원. 그래서 적어볼까? 채무는 1,000원 있는 겁니다. 1,000원. 1,000원이에요. 그리고 발행하는 주식은 액면가가 500원이라 해볼게요. 500원. 알죠? 액면가 500원. 자, 근데 내가 1,000원짜리 채무를 갚는데 시가는 700원짜리 주식을 준 거예요. 1,000원짜리 채무를 갚으려면 시가 얼마짜리 주식을 줘야 돼요? 1,000원짜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700원짜리를 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 회사는 그럼 채무 300원만큼은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채무 면제이익 적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 사례를 따지면 300원이 되는 거예요. 300원. 알죠? 오케이? 300원. 그럼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200원이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엄밀히 얘기하면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과 시가와의 차익이에요. 500원과 700원의 차이. 알죠? 요게 주식 발행 초과금.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으면 상계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 떼우고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밑줄 좀 칠 게 있어요. 어디 있냐면 131페이지. 자, 131페이지에 주석 중간쯤 보시면 주석 1, 주석 2, 주석 3 있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배우셨죠?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상계하잖아요. 그런 거 3개 있죠. 그런데 걔네들이 감자 차손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상계하고도 잔액이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걔네들은 우리가 자본 조정에서 차감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자본 조정에서 차감한다라는 건 그만큼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그만큼 배당 주면 안 돼요. 알죠? 그만큼 배당 못 줍니다. 자본이 음수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배당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익잉여금 가지고 그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는 애들을 다 없애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그 상법이라서 상법에서는 자본의 음수면 걔 메꾸고 배당 주라라는 거예요. 자본이 마이너스인데 그거 안 메꾸고 배당 줄 거니? 재무구조부터 일단 건실하게 해놓고 배당 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이제 그래서 밑줄 칠 건데 마지막에 이익잉여금하고 또 상계한다는 게 돼 있어요. 자, 주석 1번 밑줄입니다. 전부 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우선 상계하고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주식 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에 매기 균등액을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하여 상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상계는도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정액법에 따라서 3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가 없애라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여기서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배당의 재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3년 이내니까 1년 만에 원샷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석 2 밑줄. 자, 감자차손은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상계한다.
물론 얘도 감자 차익이 있으면 걔부터 먼저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상계한다라는 말이 빠지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석 3번 밑줄.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이 발생한다라는 건 처분 이익하고 상계했는데도 잔액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상계해라. 그리고 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 주라라는 거예요. 이거 말문제만 대비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무상증자. 여러분, 왜 세법이 어렵냐? 세법이래. 왜 여러분들 자본이 어렵냐면은 회계가 상법 걸 끌고 온 거예요. 법이야, 법. 상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회계 자본이 어려운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회계 자본 잘하려고 상법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건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무상증자. 여기는 실기가 아니라 아까 자본 쪽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본 쪽은 말문제 되게 좋아해요. 알죠? 그러면 시험에 뭘 출제하냐면 자본이 어떻게 되고 자본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막 증가 감소 불변 이런 거 막 냅니다, 시험에. 알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말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유상 머식 있죠? 유상. 만약에 유상증자라고 하면 이때는 자본금이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증자, 감자할 때 그 자자는 자본금의 자자 써요. 맞죠? 그리고 유상증자는 그러면 내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하고 자본은 같이 가요? 달리 가요? 같이 가요. 그럼 당연히 돈 들어오면 자산이 증가하니까 자본이 증가해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자본금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해요. 이렇게 되셨을까요? 근데 무상증자는 이름에서 이미 무상이잖아요. 무상. 무상이면 자산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산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은 증가해요. 증자니까. 그러니까 되셨죠? 다만 자본은 안 변해요. 왜냐하면 자산이 들어오지 않았거든. 됐죠? 그럼 자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상법이라 돼 있잖아. 네,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나중에 하는 주식 배당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가 주식 배당은 배당의 재원, 주식을 발행해주죠. 공짜로. 주식 배당을. 그게 재원이 뭐냐면 이익잉여금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가지고 배당을 주는 게 주식 배당이에요. 공짜로요. 반면에 무상증자는 뭐냐면 얘도 증자니까 주식을 발행하긴 해요. 발행하는데 재원이 뭐냐면 배당을 막아놓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배당 절대 하지 마 라고 막아놓은 게 이익준비금하고요. 이익준비금은 법에서 쌓아둬야 되잖아요. 배당 절대 안 돼, 이거. 재원 못 씁니다. 또는 자본잉여금. 이거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본잉여금도 상법에서 배당 금지예요. 나중에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회사가 청산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주주들한테. 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무상증자는 회사가 자본잉여금 얘가 주로 주식 발행 초과금 가지고 많이 해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요.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공짜로. 왜 그런지 들어보시긴 할게요. 뭐 이유는 하나도 안 중요함. 뭐냐면 여러분들 기존 주주가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가 벌었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 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맞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럼 기존 주주한테 보답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가지고 너희한테 이제 만약에 신규 주주는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처음에 기존 주주였어요. 기존 주주일 때는 이 회사의 주가가 500원이었어, 500원. 500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열심히 얘네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800원짜리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주주들은 800원 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원이 뜬단 말이에요. 한 주씩 발행할 때마다. 맞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가 잘 가꿔가지고 여러분들 300원만큼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맞죠? 그럼 회사 입장인 기존 주주한테 너희들이 투자해줘서 고맙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새로운 주주한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존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무상증자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주 투자한 것 가지고 기존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800원짜리가 됐다고. 아셨죠?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해보세요. 이 문구를 그대로 분계를 끊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라는 건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재원.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게 있나? 뭐를 재원으로 해서 뭐를 준다라면 그 재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줄어요. 그렇죠? 줄여서 주식을 발행하니까 자본금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자본동네는 이해를 하시려면 그림으로 파악하기 제일 좋아요. 그림으로. 뭐냐?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건 요거거든요. 이 필요한 것만 적어놨어요. 원래 자본이 총 여러분들 5가지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부가소득 노예 이익잉여금. 그리고 다시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본잉여금이 재원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주식을 발행하니까 자본금도 들어오는 거예요. 되세요? 아니면 이익 준비금을 재원으로 자본금 이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 동네 지들끼리 움직인 거잖아요. 또 자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맞죠? 그리고 근데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상이면 돈 안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인데 자산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자본도 그대로인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어때? 네. 그래서 요건 말 문제 맞네요. 아시죠? 이게 분기 안 냅니다, 시험에. 물론 혹시 높아시면 했어요. 가끔씩 세모 이것 때 내긴 해가지고. 무시. 자, 이제 무상 감자. 자, 얘도 비교. 유상 감자 비교. 자, 우리가 유상 감자는요. 감자가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죠. 자본금의 감소. 그 유상은 돈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 유상이니까. 그죠? 주식을 우리가 매입하면서 돈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자본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산이 감소했거든. 돈 나갔으니까. 맞죠? 그래서 유상 나오면 그냥 자본은 변하게 돼 있어요. 유상, 돈 들어오고 나갔으니까. 알죠? 근데 무상은 돈이 즉 자산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틀 잡고 말 문제 대비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무상 감자는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감자니까. 다만 무상, 돈은 안 나갔으니까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자, 보실게요. 이것도 여러분 그림보다는 요건 딱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듣고 버리세요, 여러분들. 분계 안 나옵니다. 분계는. 자, 뭐냐면 우리가 이 무상 감자는 주로 어떨 때 하냐면 우리 회사가 재무구조가 정말 개쓰레기예요. 즉 결손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거를 우리가 뭐로 메꾸는 거냐면 자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거예요. 우리 무상 감자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자본금이 5,000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누적되어 있는 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미처리 결손금은 적자가 누적되어 있으면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회사는 5,000원으로 출발했었는데요. 여태까지 2,000원 말아먹었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이게 역사로 따지면 네, 조선 왕조의 쇠퇴.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맞죠? 쇠퇴. 지금 2,000원씩 계속 말아먹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런 회사에 누가 투자해요, 여러분들?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데. 맞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본금을 2,000원 줄여가지고 미처리 결손금 2,000원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은 2,000원 줄어요. 맞죠? 얘 가지고 얘를 메꾸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가 돼요? 이렇게 메꾸면 3,000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금이 줄어요. 그 다음에 미처리 결손금은 없어요. 빵이 빵. 실제로 안 나타나겠지 아무것도. 그죠? 그러면 똑같이 자본 3,000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오른쪽은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저 새 출발해요. 3,000원으로. 얘가 요거 새 출발. 맞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재무 구조가 더러웠었는데요. 이제 새 출발하려고요. 다시 봐주세요. 우리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무상감자 하는 회사들은요. 예, 재무 구조가 안 좋으니까 그 적자 있잖아요. 그 미처리 결손금을 자본금 메꾸는 거예요. 근데 메꾸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사야지. 맞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게 소각일 거예요. 소각. 맞죠? 주식을 소각하면 발행 주수가 줄어들잖아요. 맞죠? 액면금액은 그대로지만 발행 주수가 줄어들면 자본금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죠. 그럼 주식 매입할 때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원래 줘야 돼요. 근데 회사가 죄송해요. 저희 재무구조 개쓰레기인데 돈도 없어요. 그냥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무상감자하면 그거는 실제로 회사에 악영향을 줘. 주가 푹 떨어져요. 무상감자하는 소식 들리면 그냥. 알죠? 쓰레기 회사에 쓰레기 회사. 재무구조도 안 좋고 주주한테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런 느낌이에요. 뭐 근데 우리한테는 시험이 중요하지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 되셨죠? 그래서 얘도 자본금 가지고 적자 메꾸니까 자본금은 줄어요. 맞죠? 하지만 지들끼리 움직이는 얘도 마찬가지로. 맞죠? 그래서 자본에 영향은 없어요. 알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자기 주식에 소각하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재에 있는 문제 풀게끔 할게요.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셔야 되니까. 자, 보시죠. 자기 주식의 소각. 별표예요. 왜 제가 여기 자기 주식 처분은 안 넣은 건 여러분들 처분을 할 줄 아셔서 그래요. 자, 보시죠. 자, 일단 사례 1. 자, 자기 주식 액면가 5,000원을요. 한 주당 4,000원의 현금 지급하고 취득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주식은 우리 회사가 매입해야 돼.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지. 그건 여러분들 경영진이 매입한 건 자기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취득해야 돼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자기 주식을 왜 취득하냐? 듣고 버리세요.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면은 일반적으로 소각까지 이어져요. 소각까지. 이어지는데 그럼 여러분들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잖아요. 취득하면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그럼 사들일 때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비쌀 때 살려고 할까요? 돈 들어가는데? 맞죠? 주로 회사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라고 실제는 불러요.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럼 자사주를 취득하는 건 마치 우리 회사의 주가가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경우예요. 그래서 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주로 주주가치 재고 목적 이렇게 표시를 해요. 왜냐면 주가가 쌌을 때 일반적으로 살려고 하겠죠, 회사가. 맞죠? 우리 회사 주식이 쌉니다라고 알려주는 거하고 비슷해서 주주가치를 재고한다라고 합니다. 맞죠? 물론 그거 했다고 업황이 안 좋은데 갑자기 주가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소각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소각까지 하면. 회사가 회사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소각을 했어. 그럼 소각을 하면 발행 주식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내 주식은 그대로거든. 맞죠? 회사가 그냥 주식장에 다른 애한테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거예요. 맞죠? 내 주식은 그대로인데 발행 주식은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분율이 올라가요. 주식 수는 쪼그라들지만 내 주식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소각한다라고 주가 일반적으로 튑니다. 실제로 그래요. 외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자기 소각을.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안 하죠. 그런 걸. 소각해 이렇게 하지 마. 네.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그런 거 뜰 거예요. 아마 뭐 자기 주식 소각했다라고 하면 주가 푹 올라가고 무상감자했다 주가 뚝 떨어지고. 자, 보실게요. 그래서 일단 자기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액면가보다 비싸요. 맞죠? 대부분.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 살 때 당연히 100원의 액면가거든요. 근데 100원 주고 못 사지. 이게 핵심이에요. 뭔 말 하고 싶을까요? 자기 주식은 액면가 안 씁니다. 취득가 써요, 취득가. 맞죠? 근데 시험에는 여러분들 낚기 위해서 액면가도 같이 던져줘요. 자기 주식 할 때. 맞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나가서 4,000원. 오케이? 그 다음에 차변에 자기 주식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주식은 여러분 돈 나갔어, 안 나갔어? 취득할 때. 나가요. 돈 줘야 자기 주식 살 수 있거든. 맞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조정해서 차감한다라고 해요. 맞죠? 왜냐면 자기 주식은 어차피 곧 소각할 애기 때문에 잠시 쓰는 애들이 자본 조정에 해당되거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 주식은 액면가 안 쓴다라는 걸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은 여러분들 낚기 위해서 액면가를 던져줘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취득 금액이 4,000원, 액면가액은 5,000원인 자기 주식을 소각했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소각했으니까 여기 감자입니다. 감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감자는 두 가지 감자가 있어요. 자기 주식을 소각해서 자본금이 주는 감자하고요. 이거는 회사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감자라는 거고. 알죠? 근데 아까 했던 무상 감자는 재무구조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결손금 메꿀, 자본금으로 결손금 메꿀 때. 알죠? 그 감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는. 감자. 그러니까 나쁜 감자가 있고 아름다운 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표정 안 좋으신데. 아무튼 그럼 우리가 주식을 소각했으면 감자잖아요. 그럼 감자니까 뭐가 줄어야 돼요? 자본금이 줄어요, 자본금이. 맞죠?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이 5,000원 줄어요. 자본금 액면가 쓰잖아요. 제가 자기 주식을 액면가 쓴다, 액면가 안 쓴다라고 했지 자본금 액면가 안 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 주식을 소각했으니까 자기 주식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이 취득 원가로 없어질 거예요. 액면가 안 쓰고. 그쵸? 그러면 지금 감자하면서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왜? 왜 이익이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주식을 없앨 때는 없앤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자기 주식은 이 돈 주고 샀었겠네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회사 주식은 내가 4,000원만 주고 샀던 거예요, 당초에. 그럼 1,000원 덜 주고 5,000원짜리 주식을 소각한 거잖아요. 소각하면서 이득 본 거예요. 1,000원만큼 싸게 주고 산 주식을 없앤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변에 감자 차익이 떠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감자 차손입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주고 살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주식에 소각 나오면 자기 주식을 없앤다는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감자 계정값 못 써야 돼 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꼭 자기 주식은 없앤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없애는 것도 물론 핵심이지만 이 가격 주고 샀었겠네 를 생각하시고 근데 액면 금액은 5,000원짜리인데 자기 주식 요 금액 나갔어? 그럼 비싸게 주고 없앴으면 감자 차손인 거고 맞죠? 싸게 사와서 없앴으면 그건 네 감자 차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하나 푸시고 식사할게요. 분께 끊으셔야 되니까.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136페이지.
136 자, 136페이지에 6번 하고요. 아직 3개 해야지, 3개. 136페이지에 6번, 137페이지에 9번,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138페이지 12번. 그래서 6, 9, 12 이렇게 하시면 돼요. 6, 9, 12.